최고의 진 대부는 나라를 판 대가로 사육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며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던 무당 이회영이다. 1910년 9월 무당의 육형제가 한자리에 모였다. 넷째 이회영이 말문을 열었다. 이제 하늘아방의 궤도를 타며 나라가 외적에 속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명문 자손으로 대의를 위해 죽을 지었자 외적 지하에서 생명을 구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겠습니까? 이회영은 온 가족이 해외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헌신하자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그러자 형제들은 모두 동의했다. 일제의 감시 속에서 육형제는 비밀리에 전답과 가옥을 정리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은 지금 돈으로 600억 원에 달한다. 그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이회영이라는 만주로 떠날 체계를 했다. 그런데 같은 일을 선택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석주 이성윤을 비롯한 혁신유인들, 서고 이동경 형제, 일손 김동산, 교훈 윤기석 등 수십 명의 한일 지사들이었다. 1910년경 이들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을 품고 혹한의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향했다. 인민소행이랑 한국이랑 돌아가면서 나라 분리하고 선생님은 그런 아주 1910년 8월 대한민국은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다. 조선인들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일본에 협력하거나 저항하거나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선의 고위 권력은 일제가 가서는 귀족 자기와 막대한 영상을 받았다. 그렇게 최고의 진 대부는 나라를 판 대가로 사육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며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던 무당 이회영이다. 1910년 9월 무당의 육형제가 한자리에 모였다. 넷째 이회영이 말문을 열었다. 이제 하늘아방의 궤도를 타며 나라가 외적에 속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명문 자손으로 대의를 위해 죽을 지었죠. 외적 지하에서 생명을 구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겠습니까? 이회영은 모든 가족이 해외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헌신하자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그러자 형제들은 모두 동의했다. 일제의 감시 속에서 육형제는 비밀리에 전답과 가옥을 정리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은 지금 돈으로 600억 원에 달한다. 그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이회영이라는 만주로 떠날 체계를 했다. 그 무렵 같은 일을 선택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석주 이성윤을 비롯한 혁신유인들, 서고 이동경 형제, 일손 김동산, 교훈 윤기석 등 수십 명의 한일 지사들이었다. 1910년 겨울 이들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을 품고 혹한의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향했다. 중국 묘령성 유화연의 추가가 망명자들은 이곳 산강오지에 짐을 들었다. 그리고 생활기반 마련과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거대한 장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조선인을 배척하는 중국인들의 비협조로 땅을 구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헛소였다.
1911년 5월 겨우 마을의 허름한 창고를 빌려 학교를 열었다. 이것이 신흥무관학교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규모로는 제대로 된 군사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다. 결국 이휘영이 국경화했다. 그는 중국의 최고 권력자 위야스카이를 만나谈判을 지었다. 위야스카이는 조선인들이土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동북 삼성 총독에게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드디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추가가에서 40km 떨어진 통화연 한리아. 1910년 6월 7일 마침내 이곳에 명실상부한 신흥무관학교가 건립됐다. 18개 교수들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사물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신흥무관학교의 교실은 학습장소이면서 동시에 비밀아지트였던 것이다. 산안의 넓은 들은 생도들이 훈련하는 연병장이었다. 생도들의 일과는 새벽 6시 점호와 5번 체조로 시작했다. 7시에 아침을 먹고 조례를 할 때는 항상 용진가와 애국가를 불렀다. 그리고 나면 오전 수업이 시작됐다. 교과목은 지리, 역사, 산술, 과학, 중국어 등 12개 정도였다. 이렇게 생도들은 군사교육과 일반 중고교육을 함께 받았다. 이것은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목적이 독립군 양성을 위하여 독립을 달성한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 양성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도 있어. 오후에는 연구활동과 군사훈련을 했다. 훈련을 마친 교관은 대한민국학교 출신의 찾아가고 있는 장교들이었다. 거야. 뭐가? 보이지? 생도들은 수시로 학기훈련과 기초훈련을 하고 실제로 한국대한 원격전과 방어전을 튀기로 했다. 그리고 설레는 추운 겨울에도 시신이 흥분하며 지휘를 달려있다. 강인 군대 전투를 길러내는 군사의 양성서, 그것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1919년 3월 독립만세 함성이 조선천지를 흔들었다. 반주를 비롯한 교회에서도 전국 시위가 벌어졌다. 3.1운동은 신흥무관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독립군이 되겠다며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조용했다. 그리고 일본군을 탈출한 하나의 자녀들도 신흥무관학교에 합류했다. 이제 신흥무관학교는 유해를 모집하고 공부이 없고 최경무자에도 대선을 신축했다. 1910년 3월 신흥무관학교가 양성한 독립군이 3,500명. 이는 칭찬계절의 시작 한국장 인민공사에서 생긴 수많은 이거 신무관이? 아니요. 여기가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그 남은 그 자료들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하죠. 여기서 저기, 여기서 여기? 나머지는 이제 서명을 하고서 저기고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내 미팅하자고 그러자고 어린아이라고 한 약속을 내가 구했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서 약속 봤어요. 다시 만나기로 했던 그 약속. 1910년 대한민국은 일본의 국권을 빼앗깁니다. 조선인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 협력하거나 저항하거나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고위 관료들은 일제강점기 귀족 자유와 막대한 은상을 받았다. 그렇게 최고위 중대국은 나라를 편 대가로 사역을 주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당대 최고의 명가였던 무당 이휘영입니다. 1910년 9월 무당의 경제가 한자리에 모였다.
넷째 이주영이 만군을 겪었다. 이제 한일아빠의 괴배를 당하고 나라가 외적에 속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명문자손으로 대의를 위해 죽었습니다. 외적 지하에서 생명을 구하다니 어찌 짐승과 다르겠습니까? 이후에는 온 가족이 해외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헌신하자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그러자 형제들은 모두 동의했다. 일제의 감세 속에서 교대는 비밀을 위해 전략과 사업을 정리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은 이거는 우리 이종걸 의원님한테 전해드릴게요. 우리 그 이종걸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이회영이라는 만주사람을 지배를 했다. 같은 일을 선택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석주 이성민 잠깐만요. 탁신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서고 이동경 강제 일송 김동산 교훈 윤기석 수십 명의 한일 제자들이었다. 올려놔드릴게요. 이종걸 의원님. 1910년 이들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명을 품고 북한의 압록강을 건너 만주를 중국 면역성 유화열의 추가가 망명자들은 이곳 상간오지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생각이만 마련과 무관하게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거대한 장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조선을 개척하는 중국인들의 비협조로 땅을 구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무사했다. 1912년 겨우 마을의 허름한 창고를 빌려 학교를 열었다. 이것이 신흥무관학교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규모로는 제대로 된 군사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다. 결국 이회영이 북경으로 갔다. 그는 중국의 최고 권력자 위야스카이를 만나 비판을 지었다. 위야스카이는 조선인들이 부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동북삼성 조약의 특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드디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너무 독지하고라는 얘기는 못 벗었잖아요. 추가가에서 40km 떨어진 통화연 한리아. 1910년 6월 7일 마침내 이곳에 명실상부한 신흥무관학교가 건립됐다. 육형제가 다 18개 교실들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산허리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신흥무관학교의 교실은 학습 장소이면서 동시에 비밀 아지트였던 것이다. 산 아래 넓은 들은 생도들이 훈련하는 연병장이었다. 생도들의 일과는 새벽 6시 점호와 보건체조로 시작됐다. 7시 아침을 먹고 조례를 할 땐 항상 용진가와 애국가를 불렀다. 그리고 나면 오전 수업이 시작됐다. 교과목은 지리, 역사, 산술, 과학, 중국어 등 12개 정도였다. 이렇게 생도들은 군사교육과 일반 중국교육을 함께 받았다. 이것은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목적이 독립군 양성을 독립을 달성한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 양성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연구활동과 군사훈련을 했다. 훈련을 맡은 교관은 대한민국 무관학교 출신의 장교들이었다. 생도들은 수시로 학계훈련과 기초훈련을 하고 실전을 방불케 할 공격전과 방어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리고 살을 내는 추운 겨울에도 시신이 행군을 하며 체력을 단련했다. 강인 군들의 독립군을 길러내는 군사 양성소, 그것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1919년 4월